안녕하세요. 스펀지마인드 영어 카페의 존슨 리입니다. 요건 저랑 같이 하는 두 번째 강의고요. 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쉽고 편하게 배우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펀지마인드 카페에 영어 배우겠다고 오시는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하는 거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분들이 찾고 있는 건 고생이 되더라도 빨리 영어를 끝내는 법, 이거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입에 쓴 약을 빨리 삼켜버리듯.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우선 편하게 숨을 푹 내쉬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편해져야 잘하게 된다. 물이 무섭고 불편한 사람은 절대로 수영 못 배워요. 물에 잘 안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영어의 편해지는 법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편하게 배우는 동시에 잘하게 되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앞으로의 강의들을 통해서 영어라는 나무가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째, 언어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둘째, 언어란 외우는 게 아니다. 이게 거짓말 같으면 5살짜리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한국어 수업 받은 적 있냐고? 한국어 단어나 문장 한 개라도 외운 적 있냐고? 이렇게 한국말 배운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한쪽에선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오른팔 잡아 끌고, 또 한쪽에선 이것만 다 외우면 돼, 그러니까 빨리 이 책 사 하면서 왼팔 잡아 끌고 하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는데 사람은 어떻게 언어를 배울까요? 이 과정을 알면 영어 배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걸어갈 길의 지도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이건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immerse, 2단계 copy, 3단계 apply, 4단계 naturalize. 재미있는 건 이 4개의 단어들 첫 글자를 따면 I, C, A, N 이렇게 돼요. immerse, 말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언어 속에 나를 푹 담그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습에서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배울 때 이거 너무 안 해요. 충분히 담그지도 않고서 다른 일에 먼저 덤벼들죠. 이러면 금방 한계가 옵니다. 높이 올려 쌓은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한테 담그기, 이머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사는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만일 배우고자 하는 언어가 무슨 정글 원주민들 쓰는 말이라면 물론 거기 가서 살아봐야 배우겠죠. 하지만 영어처럼 어디서든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는 그럴 필요 없어요. 땅콩 먹으면서 비행기 타고 안 나가도 그 속에 나를 담그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 영어 공부를 가이드해드리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그냥 일상에서 영어에 푹 담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말 배울 때도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언어 환경이거든요. 아이가 모국어 기초를 만드는데 유일한 선생님 역할을 해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들, TV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길거리 간판에 써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언어 환경이 되었고 그걸 통해 한국말을 빨아들인 거예요. 물론 수업이나 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기도 전에, 영어가 스며들기도 전에 먼저 이런 공부들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애들은 말 배울 때 순서를 거스르질 않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과정을 다 거치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여러분처럼 한국말을 아주 잘하게 되죠. 수업이나 교재나 강의들, 이런 것들은 외국어 배우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도구로만 봐야 돼요. 그 대신 언어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담그는 게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배워요. 영어로 된 드라마, 만화, 웹사이트 이런 것들 참 많죠.
스펀지마인드에서는 이런 영어 자료들을 영어 먹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영어 교재라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 파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 먹거리들로 매일 밥상을 차리고 삼시세끼 먹으면 그걸로 이멀전은 충분합니다. 굳이 외국 나가지 않아도 푹 담글 수 있는 거죠. 돈 들여서 해외 연수니 학원이니 이런 데 가기 전에 일단 영어 먹거리들을 가지고 일상 속에 언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푹 자신을 담가 보세요. 목욕물에 몸을 오래 담그면 어떻게 되죠? 피부에 수분이 스며들어서 촉촉해지죠. 막 김치 담근 걸 항아리 속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양념이 배어들기 시작하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opy.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두 번째 단계는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사진들을 복사기한테 던져줄 때 왜 코뿔소한테 잠자리 날개가 달려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절벽에서 다림질을 할까? 하고 따지는 복사기는 없어요. 복사기는 이유를 묻지 않거든요. 어린애가 모국어 속에 담그면서 단어, 표현, 문장들을 계속 만나죠. 이때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말할까? 저기서 주어와 목적어가 뭘까? 왜 이런 상황에서 아빠는 저 단어를 사용할까? 하고 고민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외국어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쓸까?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언어란 건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일 뿐이에요. 습관의 이유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각종 수업이나 교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언어 배운다는 건 문제 풀고 답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을 따라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말 배우는 거 가만 보면 참 단순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미 그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들이 언어 사용 습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배우죠. Apply. 언어 습득의 세 번째 단계는 써먹어 보는 거예요. 앞의 두 단계, immerse 그리고 copy. 이걸 거치면서 배운 말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거죠. 앞의 두 개가 언어 입력이라면 apply. 요건 언어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모국어 써먹는 거랑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거랑은 그 모양새가 많이 달라요. 여기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아이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놀듯이 요리조리 써먹어 보는 거죠. 말문 트이기 시작한 애들 보면 정말 수다스럽죠. 걱정도 없고 겁도 없으니까 입을 많이 열게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아이가 모국어 써먹는 거랑 우리가 영어 말하는 거 사이 두 번째 차이점. 아이는 말할 때 오직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한국말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 안 해요. 나를 선보이고 평가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 뭐라고 말하면 엄마가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요 생각만 합니다. 첫째, 실수에 대해 뻔뻔하다. 둘째, 내 할 말에만 집중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이는 편하게 마음껏 말을 하게 되고 풍부한 대화 경험을 쌓게 되죠. 그래서 아이 언어 구사 능력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운 말을 써먹는다는 건 혼자 벽 보고 얘기하거나 무슨 학습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컴퓨터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써먹는 경험을 충분히 하려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대화 파트너죠. 아이에게는 부모, 가족, 친구 이런 대화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말할 기회도 많아요. 외국어 배우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대화 파트너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영어 배우는 거 가이드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원하시면 원어민 파트너를 찾아서 짝지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화 파트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아직 불편한 사람에게 제일 이상적인 파트너는 바로 language mother라는 겁니다. 언어 엄마죠. language mother, 언어 엄마는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게 서툴러도 아무리 더듬거려도 이걸 참을성 있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틀린 걸 고쳐줘요. 근데 고쳐줄 때 딱 적당한 선에서만 고쳐줍니다. 틀렸다고 무조건 빨간 줄 긋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언어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언어 엄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지도록 부추겨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에서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북치는 아저씨, 고수가 얼쑤, 좋다, 지화자 이런 말로 추임새를 넣죠. 그럼 가수가 신나서 노래를 더 잘합니다. 대화에서 언어 엄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거예요. 부추겨주는 거. 판소리에서 고수의 역할이죠. language mother, 이 역할을 해주는 원어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출력 경험 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배운 말을 써먹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천 없이 장사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망하죠. 마찬가지로 입력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력을 하는 건 부작용이 많아요. 틀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버릇이 될 수도 있고 대화할 때 힘들고 창피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순서를 따르는 게 중요해요. 입력이 먼저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Naturalize. 마지막 단계는 배운 말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죠. Naturalize란 단어는 식물에 대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서 생긴 나무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지 오래되면 토종어가 되는데 이것을 naturalize 되었다고 그래요. 또 이 단어는 이민국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외국인을 자기 나라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naturalize는 이질적이었던 요소를 내 몸 안에 체질화시키는 걸 뜻합니다. 이건 그 말을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선 단계예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단어나 표현이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상태예요. naturalize. 이건 특별히 뭘 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의 세 단계 immerse, copy, apply 요 세 개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후에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꼭 외워야 할 단어가 4개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건 바로 이제껏 설명드린 언어 습득 과정 4단계를 머리에 담아두라는 뜻이었어요. immerse, copy, apply, naturalize. 영어 단어 다른 거는 한 개도 외울 필요 없지만 요거 4개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I, C, A, N. 이건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본 일이니까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영단어, 영문장 단 한 개도 외우지 않고 실패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영어를 무슨 대단한 학문이나 기술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말 배우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설명된 모국어 습득 과정 이걸 영어 배우는데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생략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